로켓이 5분마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경납고가 터지고 동료들이 쓰러지는데 저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어요. 국경 너머 산맥 뒤에서 쏘아대는 적을 반격하면 전쟁이 터지고 그냥 있으면 제 동료들이 죽습니다. 규정과 현실 사이에서 제 심장이 찢어지고 있었죠. 그때 한국에서 온 남자가 캔커피를 들고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을 넘지 말고 산을 타고 가라고요. 그럼 그때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서아린 전투기 조종사가 아니라 전술 상황판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 임무는 단 하나 살아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의 화면은 지옥이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화면에 찍힐 때마다 폭발음이 들렸어요. 태국 공군 기지 상황실, 저는 여기서 모든 걸 봅니다. 좌표, 숫자, 거리, 각도. 그런데 오늘은 그 숫자들이 사람의 피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오전 9시 1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폭발이 정비동 외벽을 갈랐어요. 시멘트 파편이 하늘로 솟구쳤고 저는 본능적으로 풍향 데이터를 메모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로켓이 떨어졌습니다. 경납고 3번이었어요. 화면 속 열감지 센서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제 동기 린이 그쪽에 있었어요. 정비대장으로 현장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통신이 끊겼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움켜쥐었어요. 린, 응답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죠. 그때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 나 괜찮아. 하지만 부상자가 3명이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얼굴이 떠올랐어요. 작년에 같이 훈련받던 이등병, 제 생일에 케이크를 사다 준 상사 딸 사진을 보여주던 중이 그들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로켓이 왔습니다. 5분 간격이었어요. 정확했습니다. 누군가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발사 지점이 표시됐어요. 국경 너머 산맥 뒤쪽. 직선 거리로 12km. 하지만 그 사이에 1200m 높이의 산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반경 명령을 내릴 수 없었어요. 국경을 넘으면 침략자가 됩니다. 국제법이 저를 묶고 있었죠.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제 동료들이 죽습니다. 저는 작전관에게 물었습니다. 반격 허가가 언제 떨어지냐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외교 채널을 통해 협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협상이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규정이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국경을 넘으면 전쟁이 시작된다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이성으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찢어지고 있었죠. 네 번째 로켓이 떨어졌습니다. 활주로 끝이었어요. 이번엔 민간인 구역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풍향을 메모했어요. 북동풍, 초속 7m. 왜 이걸 적고 있는지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냥 손이 움직였죠. 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와 함께요. 하린, 부상자 후송 중이야. 하지만 계속 떨어지면 우리 다 죽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아, 하린. 나도 알아.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상황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35분. 다음 로켓까지 5분 남았죠. 저는 화면 속 산맥을 바라봤어요. 저 너머에 적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숨어서 계산된 간격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있었죠. 왜 우리는 막기만 해야 하나요? 왜 규정이 사람보다 앞서나요? 저는 군인이 됐습니다. 사람을 지키려고요. 하지만 지금 저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움켜쥔 손에 땀이 차올랐죠. 화면 속 좌표들이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린이 서류 뭉치를 들고 통신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눈가에 핏자국이 보였어요. 하린. 그녀가 제 옆에 섰습니다.
이거 봐. 조달 서류야.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 이게 중요해? 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으며 말했죠. 냄새가 나. 납품 라인이 이상해. 누가 일부러 방어 시스템 도입을 막은 것 같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린이 낮게 말했어요.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서명란에 익숙한 이름이 보여. 박태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박태준. 제 전 약혼자였어요. 출세를 위해 저를 버리고 조달 라인으로 넘어간 사람. 제 아버지가 억울하게 비리 누명을 썼을 때 침묵했던 사람이죠. 린이 제 표정을 읽었습니다. 미안, 할인. 지금 이 얘기 꺼낼 때가 아닌 거 알아. 하지만 넌 알아야 해.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5번째 로켓이 떨어졌습니다. 예정된 시간이었어요. 오전 9시 40분. 정확히 5분 간격.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위기 뒤에 단순한 군사 공격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누군가의 이해관계가, 누군가의 출세가, 누군가의 복수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걸요. 그 생각이 들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제 동료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전쟁 때문이 아니라 사람 장난 때문일 수도 있다니요. 저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린, 이건 나중에 따져. 지금은 일단 살아야 해. 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뛰어갔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상황실의 냉방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등에선 땀이 흘렀어요. 화면 속 붉은 점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풍향을 메모했어요. 바람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북북동 초속 6m. 왜 이걸 적고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6번째 로켓이 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죠. 오전 9시 45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열 감지 센서가 반응했어요. 발사 신호. 로켓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의무대였어요.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외쳤죠. 의무대 즉시 대피. 하지만 늦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어요.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다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무릎에 힘이 없었지만 버텼습니다. 작전관을 바라봤죠. 반격 허가가 안 떨어지면 제가 책임지고 명령 내리겠습니다. 작전관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인 중위,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군인이 된 이유는 규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한 명은 서방 출신 고문관 에이든 크로스. 40대 후반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한국에서 온 기술지원팀 팀장. 손에 캔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희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장애물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7번째 로켓이 올 때까지 20분이 남았어요. 그 20분 안에 뭔가 해야 했습니다. 에이든 크로스가 상황실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화면을 한번 훑어보고 작전관에게 물었어요. 현재 피해 상황은? 작전관이 대답했습니다. 부상자 12명, 시설 손상 40%, 반격 불가 상태입니다. 에이든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고문관님, 우리 반격해야 합니다. 에이든이 저를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할인 중위, 당신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경을 넘는 순간 이건 방어가 아니라 침략이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에이든이 한숨을 쉬었어요. 외교 채널을 통해 해결해야 해요. 군사적 대응은 확전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외교 채널이 답을 줄 때까지 몇 명이나 더 죽어야 하나요?
에이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문제는 저 산맥이에요. 발사 지점이 산 뒤에 숨어 있습니다. 직접 타격이 불가능하죠. 저는 화면을 봤어요. 1200m 높이의 산맥이 적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에이든이 계속 말했어요. 설령 국경을 넘는다 해도 산을 넘어서 정확히 타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70% 이상이에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에이든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기다리라고요? 에이든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어요. 중이 감정은 이해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방어적 대응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얼굴을 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산 높이가 1200m라고 하셨죠? 에이든이 그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정도윤입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기술지원팀장이에요. 에이든이 미간을 찔끔 찌푸렸어요. 기술 지원이요? 지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전략 문제인데요. 도윤은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전략은 기술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에이든이 코웃음을 쳤어요. 무슨 기술이 산을 넘습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지금 이 난리통에 한국에서 기술 지원이라니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8번째 로켓이 떨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열감지 센서가 반응했습니다. 발사 신호. 로켓 접근. 이번엔 연료 저장고 근처였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료팀 즉시 대피. 폭발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연료 저장고는 무사했습니다. 10m 빗나갔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5분 후엔 9번째가 올 겁니다. 린이 상황실로 다시 들어왔어요.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제복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부상자 후송 완료했어. 하지만 할인. 린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우린 맞고만 있네. 이게 군대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린이 조달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이거 봐 할인. 방어 시스템 도입 건이 3개월 전에 기각됐어. 이유가 예산 부족이래.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예산 부족? 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같은 달에 다른 장비 구매는 승인됐어. 더 비싼 걸로. 서명자가 박태준이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박태준. 그 이름이 또 나왔어요. 왜 그는 방어 시스템을 막았을까요? 출세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 동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에이든을 봤습니다. 고문관님, 정말 방법이 없나요? 에이든이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산을 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저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나는 왜 여기 있을까요? 사람을 지키려고 군인이 됐는데 지금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규정은 나를 묶고 현실은 나를 짓밟고 산맥은 나를 조롱합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도윤이 말했습니다. 산을 넘지 않고도 갈 수 있어요. 에이든이 그를 봤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도윤이 화면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어요. 산을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에이든이 비웃었습니다. 장난하는 겁니까? 유도무기가 산을 타고 간다고요? 도윤은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활공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활공탄? 도윤이 설명했어요. 일반 폭탄과 달리 날개가 달려 있어서 바람을 타고 활공합니다. 목표물까지 스스로 경로를 조정하죠. 에이든이 팔짱을 꼈어요. 그런 무기로 산맥 너머를 정확히 타격한다. 불가능합니다.
도윤이 캔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저희는 가능합니다. 에이든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당신네 아시아산 무기를 신뢰하라고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아시아산이라니요? 도윤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고문관님 편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에이든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편견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과거에 아시아산 부품 때문에 제 동료가 죽었어요. 항법장치 오작동이었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차가운 거였군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일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 한국 제품이 아니었을 겁니다. 에이든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어떻게 알죠?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주소를 틀리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 말이 왠지 가슴에 와닿았어요. 9번째 로켓이 떨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오전 10시 5분. 저는 화면을 봤어요. 발사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이번엔 통신 안테나였어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안테나가 쓰러졌죠. 일부 통신망이 끊겼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력한가요? 왜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한가요? 왜 산 하나가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나요? 저는 자기 혐오에 빠졌습니다. 나는 무능해요. 상황판만 보고 있을 뿐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사람. 린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할인,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지금 해. 저 한국 사람 말대로 해봐. 저는 도윤을 봤어요. 그는 여전히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캔커피를 손에 쥔 채로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정 팀장님.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가능한가요? 산을 넘지 않고 타격할 수 있나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바람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풍속과 풍향이요. 저는 제 메모장을 봤어요. 아까부터 무의식적으로 적어온 풍향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들어 올렸어요. 이게 필요한 건가요? 도윤이 메모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요. 에이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도박입니다. 실패하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우리는 전범이 돼요. 도윤이 그를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왔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요. 에이든이 코웃음을 쳤어요. 자신감은 좋은데 근거가 없군요. 도윤이 캔커피를 다 마시고 빈 캔을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근거는 27년입니다. 27년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가 바람을 연구한 시간이죠. 저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27년. 그 긴 시간 동안 누군가 바람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왜요? 도윤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돈이 없어서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바람을 연구했다고요? 도윤이 설명했어요. 미국이나 러시아는 돈이 많으니까 폭탄을 많이 쏩니다. 저희는 돈이 없어서 한 발로 끝내야 했어요. 그래서 바람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이 왠지 슬프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10번째 로켓이 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전 10시 10분. 저는 결심했어요. 작전관님. 작전관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한국팀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에이든이 끼어들었어요. 중위, 이건 도박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도박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에이든이 입을 다물었어요. 작전관이 물었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순간 제 개인 단말에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는 박태준이었습니다. 지금 한국팀 드리는 거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저는 화면을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지금 저를 겁주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팀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요. 왜요? 왜 그는 한국을 막으려고 하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전쟁보다 더 잔인한 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였어요. 저는 단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봤어요. 시작합시다. 도윤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상황실 중앙 스크린에 연결하겠습니다. 기술병이 케이블을 연결했어요. 화면에 복잡한 지형도가 떴습니다. 산맥의 단면이 그래프처럼 나타났어요. 높이, 거리, 각도가 숫자로 표시됐습니다. 도윤이 터치패드를 조작했어요. 현재 발사 지점은 이곳입니다. 붉은 점이 산 뒤에 찍혔어요. 국경선은 여기고요. 노란 선이 그어졌습니다. 발사 지점과 우리 사이에 선이 가로막고 있었죠. 도윤이 계속 설명했어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경을 넘을 수 없다. 둘째, 산이 가로막고 있다. 에이든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국경을 넘지 않고 산을 넘으면 됩니다. 에이든이 한숨을 쉬었어요. 말장난하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윤이 화면에 곡선을 그렸어요. 활공탄은 투하된 후 날개를 펴서 활공합니다. 이때 바람을 타고 경로를 조정하죠. 저는 화면을 봤어요. 곡선이 산맥을 타고 넘어가는 궤적을 그렸습니다. 도윤이 설명을 이었어요. 전투기는 국경 안쪽에서 투하만 합니다. 폭탄이 날아가서 산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에이든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론은 그럴싸한데 현실은 다릅니다. 바람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년 동안 바람을 연구한 겁니다. 그때 린이 물었어요. 27년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도윤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9097년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나라가 망할 뻔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한국이 엄청난 경제 위기를 겪었다는 얘기요.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그때 군 예산이 확 줄었습니다. 무기를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했죠. 선택이요? 적은 돈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무기를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윤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미국은 폭탄 100개를 쏩니다. 명중률이 낮아도 숫자로 밀어붙이죠. 저희는 폭탄 1개로 끝내야 했어요. 에이든이 비웃었어요. 그래서 성공했다고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도윤이 그를 똑바로 봤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에이든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시아산 무기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요. 그 말에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 때문인가요? 에이든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2014년 중동 작전이었습니다. 제 동료가 조종하던 헬기의 항법 장치가 고장났어요. 아시아산 부품이었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나라 제품이었나요? 에이든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납품 서류에 동남아시아 업체가 있었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 제품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에이든이 고개를 저었어요. 상관없습니다. 아시아산은 다 불안해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고문관님, 그건 편견 아닌가요? 에이든이 저를 봤어요. 편견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중위.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의 동료가 죽은 건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그걸 모든 아시아 국가에 적용하는 건 부당했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고문관님의 슬픔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를 그 틀에 가두지는 말아주세요. 에이든이 코웃음을 쳤어요. 말은 그럴싸한데 증명이 안 되잖아요. 도윤이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어요. 이게 저희 활공탄의 시험 기록입니다. 숫자들이 나열됐어요. 명중률, 오차 범위, 성공 횟수. 에이든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명중률 98%? 조작된 자료 아닙니까? 도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무기평가기관의 인증서도 있어요. 린이 물었어요. 98%면 거의 백발백중 아닌가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머지 2%는 극한 기상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 정도 명중률이라면 정말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에이든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시험장과 실전은 다릅니다.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실전 데이터도 가져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사막이 보였어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전쟁 중인 곳 같았습니다. 도윤이 설명했어요. 2022년 중동 지역입니다. 한국군이 파견된 곳이에요. 영상 속에서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일반 폭탄과 달리 날개를 펴고 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곡선을 그리며 날아갔어요.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에이든이 입을 다물었어요. 린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도윤이 영상을 멈췄어요. 저희는 주소를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에이든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산맥이 있습니다. 사막과는 조건이 다르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람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제 메모장을 다시 봤어요. 제가 적어온 풍향 데이터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산맥 주변의 바람은 복잡합니다. 계곡을 따라 흐르고 높이에 따라 방향이 바뀌죠. 에이든이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도윤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저희 시스템이 계산합니다. 화면에 복잡한 프로그램이 떴어요. 숫자와 그래프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도윤이 제 메모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북동풍 초속 7m, 고도 1000m에서 북북동 초속 6m. 저는 숨을 죽이고 봤어요. 프로그램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궤적이 그려졌어요. 산맥을 타고 넘어가는 곡선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가능합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에이든이 고개를 저었어요. 컴퓨터 계산과 현실은 다릅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도윤이 글을 봤어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에이든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자신감은 대단하군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27년과 수백 명의 연구원이 근거죠. 저는 그 말에 울컥했어요. 그 순간 제 단말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박태준의 문자였어요. 할인, 그 사람들 믿지 마. 실패하면 내가 책임져야 해. 내 경력 끝나. 저는 화면을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제가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제가 결정을 번복하길 바라고 있었죠. 왜요? 왜 그는 한국팀을 막으려고 하나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한국팀이 성공하면 자신의 조달 라인에 문제가 생기나요? 혹시 방어 시스템 도입을 막은 게 드러나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단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봤어요. 정 팀장님 정말 가능한가요? 도윤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가능합니다. 할인 중이님을 믿어주세요. 저는 그의 눈빛을 봤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작전관님 진행하겠습니다. 작전관이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합니다. 에이든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후회할 겁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후회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동료를 살려야 해요. 11번째 로켓이 떨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일 차례였어요. 작전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도윤이 기술팀을 불렀어요. 3명의 한국인 기술자가 장비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어요.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그들은 상황실 한쪽에 컴퓨터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네요. 도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인 중위님, 전투기 준비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화면을 확인했어요. F-16 2대가 대기 중입니다. 출격 준비 완료까지 10분 걸려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저희 세팅에 15분 필요하거든요.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노트북에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폭발음이 계속 들렸어요. 멀리서 로켓이 떨어지는 소리, 사람들이 뛰는 소리, 사이렌 소리. 하지만 도윤은 너무 조용했어요.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화면을 확인하고 마치 전쟁이 아니라 평범한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요. 린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저 사람 진짜 괜찮은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은 것 같아. 린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침착한 거 아니야? 지금 전쟁터인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가. 사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지금 이 난리통에 한국에서 기술 지원이라니 말이 되나 싶었죠. 하지만 도윤의 눈빛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에이든이 다가왔습니다. 중위, 아직도 이 작전을 진행할 겁니까? 저는 그를 봤어요. 네. 에이든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은 도박꾼이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박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에이든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선택이라니 근거 없는 선택이죠. 저는 화가 났어요. 그럼 고문관님은 뭘 하셨나요? 외교 채널을 기다리자고만 하셨잖아요. 에이든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정석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석이 사람을 살리나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이든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중위,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감정적이라고요? 제 동료가 죽어가는데 감정적이면 안 되나요? 에이든이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그때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고문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도윤을 봤어요. 그가 에이든 편을 드나 싶었죠. 하지만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다만 정석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죠. 에이든이 그를 봤어요. 새로운 방법이라니 검증되지 않은 방법 아닙니까? 도윤이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검증은 27년 동안 했습니다. 에이든이 코웃음을 쳤어요. 실험실과 전장은 다릅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온 겁니다. 에이든이 말을 멈췄어요. 도윤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고문관님, 이 산맥을 보세요. 에이든이 화면을 봤어요. 도윤이 설명했어요. 1200m 높이입니다. 정상 부근의 기류가 복잡하죠. 계곡을 따라 바람이 소용돌이칩니다. 에이든이 물었어요. 그래서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유리하다고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바람이 복잡할수록 저희 기술이 빛을 발합니다. 에이든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바람이 복잡하면 통제가 어려워지는 게 당연한데요. 도윤이 설명했어요. 일반 폭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 활공탄은 바람을 읽습니다. 바람이 복잡할수록 경로 선택지가 많아지죠.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경로 선택지요? 도윤이 화면에 여러 개의 곡선을 그렸어요. 폭탄이 떨어지면서 바람을 읽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경로를 스스로 선택하죠. 에이든이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도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인공지능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인공지능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폭탄 안에 작은 컴퓨터가 들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람 데이터를 읽고 경로를 조정하죠. 린이 감탄했습니다. 와,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가 27년 동안 만든 겁니다. 에이든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론은 그럴싸한데 실제로 작동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도윤이 그를 봤어요.
그래서 시험을 해보시겠습니까? 에이든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시험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투하 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흥미가 생겼어요. 시뮬레이션이요? 도윤이 노트북을 조작했어요. 화면에 3차원 지형도가 떴습니다. 산맥과 계곡이 입체적으로 나타났어요. 도윤이 설명했어요. 현재 바람 데이터를 입력하면 예상 궤적이 나옵니다. 그가 키를 눌렀어요. 화면 속에서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점이 움직였어요. 산맥을 향해 날아가다가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폭탄이 산맥 측면을 따라 올라갔어요. 정상 근처에서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산 너머로 넘어갔어요.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달했습니다. 화면에 명중이라는 글자가 떴어요. 린이 환호했습니다. 대박.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에이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현실과는 다르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증명해야죠. 저는 그 말에 울컥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기술을 믿고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이요. 작전관이 물었어요. 정 팀장님, 준비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도윤이 시계를 봤어요. 5분이면 됩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어요. 전투기 준비 완료까지 7분 남았습니다. 작전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10분 후 출격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드디어 시작이네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성공하면 동료들을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하면 제 책임입니다.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면 저는 전범이 돼요. 제 경력은 끝나고 군법회의에 회부되겠죠. 박태준의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내 경력 끝나.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기대하면 깨질까봐 무섭습니다. 희망이 고개를 들자마자 스스로 눌러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도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인 중이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괜찮아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는 주소 틀리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주소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목표 지점을 주소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주소를 틀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왠지 든든했어요. 저는 도윤을 봤습니다. 정 팀장님, 27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도윤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바람을 잡았습니다. 바람을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느낄 수 있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저희는 바람을 숫자로 바꿨습니다. 방향, 속도, 고도별 차이, 계절별 변화. 린이 물었어요. 그게 쉬운 일이었나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청 어려웠죠. 사람도 많이 다치고요. 저는 놀랐어요. 다쳤다고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람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현장에 가야 합니다. 산꼭대기, 계곡, 바다 한가운데. 위험한 곳이었겠네요. 도윤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몇 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연구하다가 죽었나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015년 강원도 산악 지역이었어요. 폭풍이 불었는데 데이터 수집을 멈출 수 없었죠. 왜요? 도윤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폭풍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요? 도윤이 말했어요. 연구원 한 명이 바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그가 수집한 데이터 덕분에 저희가 폭풍 속 궤적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도윤이 잠시 망설였어요. 김민준 연구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민준 씨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요? 도윤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짧은 문장이 떴습니다. 데이터 저장 완료. 드디어 바람을 잡았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데이터를 생각했나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연구자의 삶입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 활공탄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27년의 땀과 눈물 그리고 목숨이 담긴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도윤을 봤어요. 정 팀장님 반드시 성공시켜야겠어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같이 성공시킵시다. 그 순간 알람이 울렸어요. 전투기 준비 완료.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종사님들 출격 준비하세요. 에이든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중위 정말 후회할 겁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후회는 성공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린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할인 잘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요. 우리가 산을 넘지 않고 산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전투기 2대가 활주로에 섰습니다. 화면을 통해 조종석 내부가 보였어요. 조종사들이 헬멧을 쓰고 계기판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콜사인 이글1, 이글2 준비 상태 확인합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글1 준비 완료. 이글2 준비 완료. 저는 도윤을 봤어요. 정 팀장님 준비됐나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트북 화면에 녹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시스템 연동 완료. 출격 가능합니다. 저는 작전관을 봤어요. 출격 허가 부탁드립니다. 작전관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격 허가. 이글 편대 이륙하라. 전투기 엔진이 굉음을 냈어요. 화면 속에서 2대가 동시에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이글 편대 고도 3000m까지 상승하세요. 이글1 상승 중. 화면에 전투기의 위치가 표시됐어요. 국경선에서 10km 안쪽이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투하 지점까지 5분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 15분. 적의 다음 로켓이 올 시간까지 7분 남았어요. 에이든이 제 옆에 섰습니다. 중위, 아직 멈출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에이든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은 고집이 세군요. 저는 그를 봤어요. 고집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에이든이 입을 다물었어요. 린이 상황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할인.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뭐야, 린? 린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조달 라인 확실해. 박태준이 방어 시스템 도입을 막았어.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린이 낮게 말했어요. 경쟁 업체에서 뒷돈 받은 것 같아. 서명 날짜랑 입금 내역이 일치해. 저는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 자식이. 하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나중에 처리할게. 지금은 작전에 집중해야 해. 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투기가 투하 지점에 접근했습니다. 이글1 투하 지점 1분 전.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글 편대 고도 3000m 유지하세요. 속도 마하 0.8로 감속. 이글1 고도 유지 중. 감속 중. 도윤이 노트북을 조작했어요. 최종 풍향 데이터 입력 중입니다. 화면의 숫자들이 빠르게 바뀌었어요. 북동풍 초속 7.2m 고도별 편차 계산 완료. 저는 긴장했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투하 준비 완료. 저는 조종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글 편대 투하 준비. 이글1 투하 준비 완료. 이글2 투하 준비 완료.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 20분. 투하 지점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글 편대 투하. 화면에서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활공탄이 전투기 아래로 분리됐어요. 처음엔 그냥 떨어졌습니다. 중력에 끌려서요. 하지만 3초 후 날개가 펼쳐졌어요. 화면에 활공탄의 궤적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유도 시스템 작동 확인.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활공탄이 바람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산맥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에이든이 팔짱을 꼈어요.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활공탄이 산 측면에 접근했습니다. 고도가 낮아지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마치 산의 경사를 따라 올라가는 것처럼요. 도윤이 설명했어요. 지금 상승 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상승 기류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 측면에는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그걸 이용해서 고도를 벌죠. 활공탄이 점점 높이 올라갔어요. 1000m, 1100m, 1200m. 정상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서 신호가 사라졌어요. 저는 심장이 멎었습니다. 신호 소실. 도윤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산 뒤에 숨었습니다. 레이더 사각지대예요. 에이든이 냉소를 지었어요. 봐요. 실패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몰라요. 에이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신호가 사라졌어요. 통제 불능이라는 뜻입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통제 불능이 아닙니다. 숨은 겁니다. 저는 도윤을 봤어요. 숨었다고요? 도윤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산과 계곡 사이에는 레이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활공탄이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에이든이 비웃었어요. 그럼 어떻게 목표에 도달합니까? 도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활공탄 자체에 유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신호가 없어도 스스로 길을 찾아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화면에서 신호가 사라진 지 30초가 지났어요. 에이든이 말했어요. 실패했어요. 인정하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희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또 사람들을 믿게 만들었나요? 내가 또 실수한 건가요? 린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할인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챕터 1에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적던 바람 메모가 떠올랐어요. 저는 그때 왜 바람을 메모했을까요? 본능적으로 알았던 걸까요? 바람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제 메모장을 다시 펼쳤어요. 북동풍, 북북동, 풍속 변화, 고도별 차이. 이 데이터들이 지금 활공탄 안에서 계산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도윤을 봤습니다. 정 팀장님 정말 괜찮은 거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바람을 믿으세요. 바람을 믿으라니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27년 동안 바람을 공부했어요. 바람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화면에서 신호가 사라진 지 1분이 지났습니다. 에이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포기하세요. 분명히 실패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몰라요. 에이든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은 현실을 보지 못하는군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희망을 보고 있어요. 에이든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착각이죠.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 순간 화면에 뭔가 떴습니다. 열감지 신호. 저는 심장이 뛰었어요. 목표 지점에서 감지됐습니다. 열감지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신호가 약했어요. 흐릿하게 깜빡거렸죠. 도윤이 말했어요. 산 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화면에 점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곧 2개가 됐어요. 활공탄 2개가 다시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에이든이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직 절반도 안 왔어요. 활공탄이 산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하강 단계예요. 도윤이 설명했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지점에 떨어뜨려야 해요. 저는 목표 지점을 확인했어요. 발사대는 계곡 안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오차가 10m만 나도 빗나가죠. 활공탄이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어요. 도윤이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하강 각도 35도, 속도 마하 0.6. 저는 긴장했어요. 에이든이 말했어요. 너무 빨라요. 통제를 잃을 겁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계산된 속도입니다. 활공탄이 계곡 입구에 접근했습니다. 화면에 거리가 표시됐어요. 목표까지 5km, 4km, 3km.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2km. 활공탄이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좌측으로 5도 선회. 도윤이 말했어요. 계곡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1km, 500m, 200m. 그리고 신호가 다시 사라졌어요. 저는 심장이 멎었습니다. 또 신호 소실. 도윤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계곡 안쪽입니다. 레이더가 안 들어가요. 에이든이 냉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끝났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몰라요. 에이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위 현실을 인정하세요. 신호가 없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 30초. 린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할인.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에이든이 말했어요. 실패입니다. 인정하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에이든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은 정말 고집이 세군요. 저는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40초, 50초, 1분.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틀렸나요? 내가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실망시킨 건가요? 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도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침착했죠. 저는 그를 봤어요. 정 팀장님 정말 괜찮은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바람을 믿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바람을요? 도윤이 설명했어요. 할인 중위님이 처음부터 바람을 메모하셨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도윤이 제 메모장을 가리켰어요. 그 데이터가 지금 활공탄 안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저는 메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북동풍, 북북동, 풍속 변화. 저는 그때 왜 이걸 적었을까요?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알았던 걸까요? 도윤이 말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어요. 중위님도 느끼셨던 겁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럼 제 메모가 지금 활공탄을 돕고 있나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중위님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분 30초가 지났습니다. 에이든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포기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에이든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몇 분을 더 기다릴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1분 40초, 50초, 2분.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절망이 밀려왔어요. 혹시 정말 실패한 걸까요? 제 선택이 잘못된 걸까요? 그때 화면에 섬광이 하나 떴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뭐예요? 섬광이 또 떴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총 4번의 섬광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명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목표 지점에서 열 신호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작전관이 확인했어요. 목표 지점 직격 확인. 상황실이 환호로 터졌습니다.
린이 저를 껴안았어요. 할인. 해냈어.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요? 정말 성공한 거예요? 작전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발사대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울고 싶을 만큼 안도됐어요. 에이든이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말문이 막힌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를 봤어요. 고문관님 봤죠? 에이든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도윤을 봤어요. 정 팀장님 감사합니다.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주소 안 틀린다니까요.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작전관이 말했어요. 이제 로켓 공격이 멈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적의 발사 지점에서 더 이상 열 신호가 감지되지 않았어요. 정말 끝난 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린이 제 옆에 앉았어요. 잘했어, 할인.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다 잘했어. 도윤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새 캔커피를 꺼내서 마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정 팀장님 캔커피 정말 좋아하시네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습관이에요. 린이 물었어요. 근데 신호가 사라졌을 때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셨어요? 도윤이 대답했어요. 저희가 만든 거니까요. 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만든 거라서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가 27년 동안 만들었어요. 믿지 않을 이유가 없죠. 저는 그 말에 감동했어요. 그는 자신의 기술을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에이든이 다가왔습니다. 정 팀장님. 도윤이 그를 봤어요. 에이든이 말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에이든이 사과하다니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틀린 게 아니라 몰랐던 겁니다. 에이든이 잠시 망설였어요. 제 편견 때문에 당신들을 무시했어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해합니다. 고문관님도 힘든 일을 겪으셨으니까요. 에이든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도윤이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습니다. 에이든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작전관이 말했어요. 이제 상황 보고를 올려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작전관이 저를 봤어요. 할인 중이 훌륭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감사합니다. 린이 말했어요. 그나저나 이제 태준 놈 처리해야겠다. 저는 그 이름을 듣자 표정이 굳었어요. 박태준. 제전 약혼자. 방어 시스템 도입을 막고 한국팀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 저는 결심했어요. 린 서류 정리해줘. 보고 올릴 거야. 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사람과의 싸움. 부패와의 싸움. 진실을 밝히는 싸움. 저는 각오했어요. 도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인 중위님.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 팀장님도요. 도윤이 명함을 건넸어요. 나중에 연락하세요.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요.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도윤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상황실을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를 불렀어요. 정 팀장님. 도윤이 돌아봤어요. 저는 물었어요. 27년이 정말 길었을 텐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도윤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포기하면 민준 씨를 배신하는 거니까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김민준 연구원. 바람 데이터를 수집하다가 죽은 사람. 도윤이 말했어요.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드디어 바람을 잡았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이 상황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영웅이었죠.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고요였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목표 지점에서 더 이상 열 신호가 없었어요. 적의 발사대가 완전히 파괴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린이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마셔. 피곤할 텐데. 저는 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마워, 린. 린이 제 옆에 앉았어요. 하린, 너 대단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뭘 했어? 도윤 팀장님이 다 하신 거지. 린이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결정했잖아.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맞아요. 제가 결정했죠. 성공해서 다행이에요. 에이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중이.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고문관님. 에이든이 말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고문관님 괜찮아요. 에이든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2014년 제 동료가 죽었을 때부터 아시아산 무기를 믿지 못했어요.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슬픔을 느꼈어요. 에이든이 계속 말했어요. 그 친구 이름은 데이빗이었어요. 제 비행학교 동기였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에이든이 말했어요. 헬기 항법 장치가 고장났어요. 아시아산 부품 때문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이든이 말했어요. 그 뒤로 저는 아시아산을 믿지 못했어요. 무조건 의심했죠. 그가 저를 봤어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뭘요? 에이든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아시아를 무시한 게 아니라 두려움을 숨기려고 비웃었다는 걸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에이든이 계속 말했어요. 데이빗이 죽은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된 거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고문관님 이해해요. 에이든이 고개를 들었어요. 중이, 당신은 용감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용감한 게 아니라 절박했던 거예요. 에이든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절박함 속에서 용기를 낸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울컥했어요. 작전관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할인 중위 상부에 보고 완료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작전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축하한다고 합니다. 완벽한 작전이었다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린이 환호했습니다. 야호! 저는 웃었어요. 작전관이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 팀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에이든이 물었어요. 한국 팀은 어디 갔나요? 저는 화면을 확인했어요. 숙소로 돌아갔을 거예요. 에이든이 말했어요. 가서 감사 인사를 해야겠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같이 가죠. 우리는 상황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저녁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전쟁이 끝난 하늘은 평화로웠습니다. 린이 제 옆에 섰어요. 할인 생각해봤어? 뭘? 린이 말했어요. 태준 놈 말이야.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증거를 모아서 보고할 거야. 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우리는 한국팀 숙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도윤은 밖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 캔커피를 들고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 팀장님. 도윤이 돌아봤어요. 할인 중위님. 저는 말했어요.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별 말씀을요. 에이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 팀장님, 저도 사과하러 왔어요. 도윤이 그를 봤어요. 에이든이 말했어요. 제가 당신들을 무시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도윤이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에이든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고문관님도 힘든 과거가 있으셨군요. 에이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오늘 배웠어요. 뭘요? 에이든이 조용히 말했어요. 과거의 두려움이 현재의 판단을 흐리게 해선 안 된다는 걸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교훈이에요. 저는 도윤에게 물었어요. 정 팀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저는 물었어요. 27년 동안 바람을 연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시작이 뭐였어요? 도윤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9097년 외환위기 때부터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그때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군 예산이 확 줄었죠. 린이 물었어요. 그래서요? 도윤이 말했어요. 무기를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적은 돈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그때 한 연구원이 제안했어요. 바람을 이용하자고요. 누구였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김민준 연구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 사람이 시작한 거였군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민준 씨가 바람 연구의 아버지예요. 에이든이 물었어요. 그 연구원은 어떻게 됐나요?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2015년 데이터 수집 중에 사고가 났어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강원도 산악 지역이었어요. 폭풍이 불었는데 데이터 수집을 멈출 수 없었죠. 왜요? 도윤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폭풍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민준 씨가 바위에서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가 수집한 데이터 덕분에 저희가 폭풍 속 궤적을 완성했습니다. 에이든이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민준 씨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뭔가요? 도윤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짧은 문장이 떴습니다. 데이터 저장 완료. 드디어 바람을 잡았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린도 울고 있었어요. 에이든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준 씨를 배신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오늘 성공은 민준 씨 덕분이에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에이든이 말했어요. 진짜 비용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군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활공탄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27년의 땀과 눈물, 수백 명의 연구원, 그리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희생. 그 모든 게 담긴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도윤에게 격려했어요. 감사합니다, 정 팀장님. 도윤이 격려로 답했어요. 저희야말로요.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전쟁이 끝난 밤. 그리고 새로운 존경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실로 출근했어요. 어제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린이 커피를 건네줬어요. 잘 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랜만에 푹 잤어. 린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요. 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목표 지점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더 이상 로켓이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작전관이 들어왔어요. 할인 중위 상부에서 연락 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연락이요? 작전관이 말했어요. 표창 수여식이 있을 거래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표창이요? 작전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완벽한 작전 수행에 대한 표창이에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감사합니다. 린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축하해, 할인.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어요. 손에 캔커피를 들고요.
저는 반가웠어요. 정 팀장님.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할인 중이님.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언제 출발하세요? 도윤이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비행기예요. 저는 아쉬웠어요. 벌써 가시네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 일을 했으니까요. 저는 물었어요. 정 팀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요? 저는 물었어요. 27년이라는 시간 힘들지 않으셨어요? 도윤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죠. 매일매일이 힘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버티셨어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민준 씨만 희생한 게 아니에요. 수백 명의 연구원이 인생을 바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었죠. 어떤 사람은 꿈을 포기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었거든요. 뭘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언젠가 이 기술이 사람을 살릴 거라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도윤이 저를 봤어요. 어제 할인 중이님이 결정해 주셔서 그 믿음이 증명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 팀장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함께 증명한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울컥했어요. 에이든이 들어왔습니다. 정 팀장님. 도윤이 그를 봤어요. 에이든이 말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몰랐던 거죠. 에이든이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나요? 도윤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필요했거든요. 필요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돈이 없어서 필요했어요. 에이든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도윤이 설명했어요. 미국은 돈이 많으니까 폭탄을 100개 쏘죠. 중국은 숫자로 밀어붙이고요. 에이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발로 끝내야 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가난이 오히려 기술을 만들었네요. 도윤이 말했어요. 정확히는 절실함이 기술을 만들었어요. 에이든이 감탄했습니다. 놀랍네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놀라운 게 아니라 살기 위해 한 거예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린이 물었어요. 정 팀장님, 한국에 다른 기술도 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죠. 예를 들면요? 도윤이 설명했어요. 잠수함, 전투기, 전차, 미사일. 린이 놀랐어요. 전부 한국이 만드나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대부분 자체 기술이에요. 에이든이 물었어요. 언제부터 만들었나요? 도윤이 대답했어요. 9060년대부터요. 저는 놀랐어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 전쟁 이후부터 시작했죠. 에이든이 감탄했습니다. 60년 넘게 연구한 거네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네. 그게 한국의 힘이에요.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던 거죠. 도윤이 시계를 봤어요. 슬슬 가봐야겠어요. 저는 아쉬웠어요. 정 팀장님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연락하세요. 저는 명함을 꺼냈어요. 제 명함이에요. 도윤이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숙소 앞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한국 팀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27년 동안 바람을 연구했네요. 도윤이 제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할인 중이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격려했어요. 정 팀장님 감사했습니다. 도윤이 격려로 답했어요. 에이든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 팀장님, 제 편견을 깨줘서 고마워요. 도윤이 악수를 받았어요. 괜찮습니다. 린이 말했어요. 정 팀장님, 한국 멋있어요. 도윤이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팀이 차에 탔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차가 멀어지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린이 제 옆에 섰어요. 하린, 생각해봤어? 뭘? 린이 말했어요. 태준 돈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서류 정리했어. 린이 물었어요. 언제 보고할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오늘 오후에. 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조달 비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태준의 이름이 맨 위에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제출하며 생각했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네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배웠거든요. 바람을 믿는 법을요. 사람을 믿는 법을요. 그리고 진실을 믿는 법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바람. 그 바람이 저를 앞으로 밀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싸움을 위해서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